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전체적으로 좀 의미를 평가해 주시죠, 먼저. 예,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비롯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1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국가 수장으로서의 아프리카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범아프리카 지역 기구인 AU에서 특별 연설을 하셨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북한에 대한 북핵, 이 압박 외교를 시행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끌어냈다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모두 76건의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도 이런 맞춤형 경제협력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이런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개발협력하고 이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신개념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를 이번 방문을 통해서 출범시켰다는 데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순방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우선 50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 세 나라를 선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이 아프리카 방문 중에서 특히 동아프리카의 3개국은 사실 동아프리카 중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가속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들의 이 성장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르는 어떤 정책적 이러한 표현들이 각국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한국전 당시에 약 6천 명의 지상군을 우리나라에 파병한 혈맹국이고요. 또 에티오피아는 사실 외교의 중심 부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연합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 아프리카 연합 본부가 있죠. 예, 아디스아바바예요. 그리고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상당히 지금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전 여러 나라들에 확산 전파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허브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홍보 또 전파 확산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이고 물류의 허브다라고 해서 상당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눈부신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이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도착하셨던 25일 날 그날이 이제 사실 AU의 전신이었던 OAU 아프리카 단결기구라고 하는 OAU가 196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5월 25일이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아프리카의 날이라는 그 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을 하셨죠. 그 특별 연설했던 그 당시에 중요한 아젠다 중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해적 문제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어떤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 이런 PKO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시면서 동시에 한국의 이러한 북핵 문제, 이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 안보 평화에 연결을 시켰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우간다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나름 군사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으로 에티오피아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의 그러한 외교 중심지로서 그런 영향력을 확대해 가지고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도 이 한반도 비핵화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라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이 안보 군사 또 이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중단을 약속했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70 호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께서의 순방을 통해 가지고 규탄 성명을 내셨고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라는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과 우방국이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제 그 협력이 각 나라별로 좀 특색에 맞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아프리카 이번 방문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큰 성과를 내신 네.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아프리카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제 세계의 마지막 블루오션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다.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이번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해 내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고요. 또한 이 동아프리카의 3개국을 단순히 3개국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이 나라들이 사실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활용될 수 네. 있다. 예를 들면은 이들 나라는 사실 미국이 성장기회법이라는 아고아법, 또 유럽이 그 EBA라고 해서 그 무기를 빼고는 모든 것을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관세 면제 혜택을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네. 이들 나라의 어떤 섬유라든가 기타 상품들을 수출할 경우에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 나라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예. 또 이 3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경제 협력, 경협을 이뤄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교육 투자라든가 산업협력, 인프라, 에너지 이런 ICT 보건의료 등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6건의 그러한 MOU를 체결했고요. 또 네. 비경제 분야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8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정유공장, 지열 발전소 등 이 건설, 에너지 플랜트, 방산 수출 등 총 12건에 예. 해당하는 28억 불의 프로젝트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방 3국가의 총 교역액의 약 한 5배 이상을 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많은 경제 협력을 이뤘는데 크게 이제 좀 나라별로 분야를 놓고 본다면은 에티오피아는 이제 섬유 쪽이고 우간다는 농업 그리고 케냐는 이제 에너지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경제 협력을 이뤘는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랍셋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랍셋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이 라무항이라고 하는 케냐의 동북부에 네. 위치하고 있는 이제 소말리아 인근에 가깝죠. 이 몬바사 항에서 위쪽으로 있는데 이 라무항에서부터 이 도로 운송을 이웃 국가들에까지 연결시키는 예. 그런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라무항으로부터 해서 남수단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이 교통 운송 수단인데 이 프로젝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케냐의 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 중국의 예. 최대 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중국이 좀 예. 아프리카에 먼저 진출해서 상당한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하고 네.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상당한 그 참여 투자 지분을 지금 갖고 진출을 해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후발주자로서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렇죠.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가지고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았다라고 예. 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간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분야를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도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간다가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런 그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네. 사실 우간다에도 1960년도에 이러한 그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공동체 정신, 이 정신 개조를 통한 그
어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네네. 지방화 자치제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부룬지 부안지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라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됐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962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에 네. 밀턴 오보테의 실정과 또 이제 곧 이어서 이디 아민의 폭정이 이어지면서 1986년도에 또 정권을 요웨리 무세베니 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예. 계속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또 당시에 중앙 집권화된 이 통치 기반이 이러한 그러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브론즈 부안지의 그런 공동체 정신이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같은 이러한 보조금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러 국내외적으로 맞물린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 불안정이 불안정 좀, 때문에 예, 그랬군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상당히 아쉬워했고 예. 이것을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 개발 이러한 전술을 네. 바꾸자 했는데 당시 이제 이 우간다 대통령이 요웨리 무세베니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지대하게 갖게 됐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우간다는 사실 이제 생계형 농업을 하는 인구수가 약 80%나 되기 때문에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고 네네. 이 농업을 개혁하지 않고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예. 이런 국가 개발 계획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나즈라는 이러한 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라는 이러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와 유사한 네. 이 프로젝트를 2000년대에 발족했고요. 또한 비전 2040을 발족을 해서 바로 이 농업 발전, 이 농촌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코리아 에이드 사업도 또 선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 코리아 에이드는 사실 이제 기존의 그런 개발 협력 예. 사업에다가 이 소프트 파워 성격인 이 문화 외교를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네. 국제사회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그러한 시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복원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 문화 공연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 코리아 에이드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동형 그런 맞춤형 복합, 지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런 영상 트럭도 보여주고 또 조리 트럭도 가져주고 또 구급차도 가지고 네네. 또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 차량도 공급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소외된 계층들을 그러한 민초들을 직접 찾아가는 네. 이런 아주 따뜻한 그러한 개발 협력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경제 협력을 이뤘는데요. 박 대통령이 또 아프리카에 이어서 프랑스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창조 경제와 문화 교류에 집중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대통령 순방을 동행 취재한 김웅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한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1,400억여 원어치의 성과를 낸 1:1 상담회장을 찾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장에 나오면 프랑스 국민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으세요? K-팝 콘서트장에서는 한류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며 유럽의 한류 팬과 자리를 함께 했고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식에서는 양국 미래세대 교류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 융성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는 교육을 통한 교류를 토대로 양국의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올랑드 대통령과의 네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해 2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한 프랑스 관계가 서로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 때도 확인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수소전기차 연구소를 찾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는 16년 만입니다. 두 정상이 채택한 한불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김은혜입니다. 네, 10박 12일 동안 이어진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하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창조 경제를 확대했다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그 순방에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분야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프리카 분야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없는지요? 글쎄 아쉽다라고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요. 네. 다만 우리가 유의하고 예.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경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AU 연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셨듯이 네. 상생의 동반자다. 이제 아프리카와는 우리와 아프리카와 대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호혜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호혜적이라고 하는 리시프로컬한 그러한 관계는 사실 그 서방 세계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었던 그런 유래가 있던 관계적 측면에서는 이 리시프로컬하는 이 호혜적 관계가 예. 또 다른 어떤 불리한 아프리카의 교역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예를 들면 예. 가령 관계를 가졌을 때 당연히 아프리카는 이런 경쟁력이 사실 딸립니다. 네. 왜냐하면 주 1차 상품 이런 어떤 가공하지 않은 이런 1차 상품을 팔고 또 상당히 가공된 유럽에서의 그러한 제조품들을 예. 공산품들을 아프리카가 수입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의 교육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인지해서 서방 세계는 비호혜적인 관계로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무역 관계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이제 아프리카의 관계를 새로운 무역 관계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제 유럽인데 네. 이 유럽에서의 그 관계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포스트 롬의 협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호혜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포스트 롬의 협정에서 아프리카의 불리한 그런 무역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하나의 그런 대응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투자와 수출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고용 창출만이 아니고 예.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겠다. 사실 이제 이 서방 세계가 그동안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또 예. 신식민지하고 신제국주의를 하면서 바로 이런 기술 이전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고 네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원 수탈만 해왔다는 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용 창출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이전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만큼 예. 이 부분을 실천에 잘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대통령의 이번 그 순방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와의 첫 발을 뗀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